안녕하세요. 행복샷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0.32%, 코스닥은 0.19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그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, 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뭐 전체 종목 들여다보면은 하락한 종목들이 좀 더 많습니다. 상승한 종목들보다. 또 우리 코스피 지수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횡보를 갖다가 오랜 기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 하고 있죠. 근데 이게 지금 한 두 달 정도 되나요?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시장 오래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.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 지금 요 기간 있죠. 2011년도에서 요까지 이 기간 이게 1년, 2년, 3년, 4년, 5년, 6년을 갖다가 이때 횡보를 했었습니다. 그 횡보의 끝은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됐냐면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때 시장이 조금 오르고 그 이후에 기대를 뭔가 좀 했었는데 여기 그때입니다. 이제 집권하고 나서 보니까 뭐 노동법을 개혁을 하고 뭐 최저임금을 개혁을 하고 하면서 이거 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야. 그래가지고 3년을 갖다가 내리 찍었죠. 그래서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뭐 역대급으로 돈을 푸는 바람에 이거는 경제 발전 없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제 급등을 한 이런 게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돈 다 풀리고 나고 미국에서 뭐 금리 상승하니까 지지부진하게 또 흘러가다가 뭐 요때입니다. 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시장이 대충 이렇게 흘러갔죠. 그래서 이제 다시 돈을 갖다가 풀고 풀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. 시장 대충 어떻게 흘러간지 아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한 뭐 석 달 정도 이렇게 시장이 조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지금 몇 년간 조정이 되었던 거 좀 기억나시죠? 그러면 이거 대충 이렇게 정리하자면 안 됩니까? 2008년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돈을 한번 세리 많이 푼 적이 한번 있었어요. 그때 고리 좀 깊고 상승을 좀 오래 했고요.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보수 정권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보수 정권의 그때 어떤 요건은 어떤 여지는 경제 발전을 시켜서 좀 감세 좀 해주고 그러다 보면 돈이 생긴다 이런 요지인데 실패를 했습니다. 구조조정도 실패를 하고 다 실패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의 횡보를 거쳤어요. 그 이후에 이제 이거 안 되겠다.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나서 이런 걸 합니다. 정권을 바꿔가지고 이제 한동안 문재인 정부 때 기대감으로 조금 올랐죠. 오르다가 이것이 별거 없구나 해서 3년간 또 내리 깔았습니다. 깔다가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거 정부가 상관이 없이 생겨서 이거는 이제 돈을 갖다가 세례 푸는 하나의 어떤 빌미를 제공해서 돈이 엄청 많이 풀려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돈이 좀 줄었죠. 그 이제 정권이 다시 바뀌었습니다. 바뀌어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. 이래 보수는 경제를 발전시켜서 뭐 해보겠다 이 이야기예요. 근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을 한 시기 오래되지 이게 다 패권 전쟁을 한 시기였습니다. 세계 경제가 제일상 그 무역이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수출 주도형 이 국가에서 돈이 늘어날 리가 있겠냐고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중간에 또 이렇게 이제 날아간 거예요. 이제 목이 딱 달아나게 된 거예요. 이번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또 들어서서 이제 잘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기대감으로 이렇게 문재인 초기와 똑같아요. 여기 오른 상태입니다. 딱 오른 상태입니다. 그리고 그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2025년에 한 708조
정도. 근데 내년에 예산을 오늘 확정을 지었죠. 그래서 2026년도에는 728조를 쓴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적자로 편성을 한 게 한 54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돈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. 일단은 돈을 한번 늘려볼 거다 이 이야기예요.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보면은 방법이 없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지금 이명박 때는 그래도 뭐 토목공사를 좀 했었고, 박근혜 때는 이 보수 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꾸 뭔가를 갖다가 창조를 하려고 했는데 창조가 안 되잖아. 그래서 막 그 생각해낸 게 뭐 포장마차 몇 개 꾸려가지고 창조했다. 뭐 새로운 기업을 창조했다. 이런 장난질을 치다가 뺏긴 거예요. 이래 또 민주당 정부는 경제 발전과 상관없거든. 세금을 한번 떼기를 보고 안 되면은 뭐 돈 찍어보는 게 민주당 정부라서. 그래서 문재인 때는 어쩌든지 돈이 늘어났다고 국가 부채도 이때 많이 늘었지만 사실 뭐 박근혜 때 이명박도 늘었죠. 윤석열 정부는 뭐 지금 몇 년 하지도 못했지만은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이게 보수의 취지는 그거라니까 세금 깎아주고 뭐 하면 경제가 발전되지 않겠나. 그냥 경제 발전이 지금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. 그러니까 돈을 못 만들면 인기가 없어진다니까. 이해됩니까?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바뀌고 기대감이 이렇게 좀 올랐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돈을 늘린다고 예상을 편성을 했지. 긴축 재정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윤석열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정부 때. 이번에는 돈을 좀 아꼈습니다. 이거 아끼고요. 아끼고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원래 가정 살림도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라 살림은 다른 겁니다. 아끼면 생욕 들어 먹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정치하면은 난 민주당 할 거다 그 이야기했다 아닙니까? 쇠를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내년에 지금 어떻게 이제 푼다고 이야기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 뭐냐면 돈의 관점에서 계속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이제 한 50조 하면은 200조 늘리겠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? 그러면 경제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돈을 갖다가 늘리겠다는 이 기조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돈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?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 주식 기장 괜찮다 이 이야기입니다.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초기 똑같습니다. 이번에 요 오른 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도 그 이전이구나. 그런 요게 기대감으로 좀 오른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법들 보면 최저임금 올리고 해가지고 반기업에 대한 어떤 국민들 억수로 엄청나게 그때 갈라치기를 하면서 너무 실망을 해서 잘했으면 계속 정권 연장을 했겠죠. 못했으니까 바뀐 겁니다. 그 전례를 봐왔어요.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잡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때 세금 엄청 올려놨기 때문에 세금 다시 올릴 필요가 없는 거고 올려도 더 이상 넣을 게 없는 거고 그래서 돈을 세를 풀라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잡고 있어요. 그럼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?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시고 주식을 갖다 들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. 지금 이거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돈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각 어떤 정권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. 또 그게 어떤 세계적인 흐름과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돈이 늘어난다는 대충 그 개념들을 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한다고 해서 엄살 부릴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. 돈이 늘어날 거니까.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안 된다 해도 지난 한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까지 그 몇 년간의 오랜 기간의 박스권 그 기억나시죠? 오랜 기간의 그 박스권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낫다. 이렇게 출렁출렁 한번 돈이 많으면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사건 사고도 많고 출렁출렁 거려요. 주식시장에는 변동성이 이렇게 커져야 온갖 잡것들이 다 몰려들면서 돈 벌 기회가 확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많겠냐 이 말이지. 많겠냐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빚내고 하는 게 나라에 좀 쌓아놓은 게 있고 낼만 하니까 내는 거지. 지금 프랑스 국가부도 난다고 난립니다.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13%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부도 나네 안 나네. 진짜로 부도 날 수가 있습니다. 빚이 5,500조가 넘으니까 얼마나 많아요.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근데 이번 정부 때 실컷 해먹고 나면은 우리도 GDP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.
그럼 그 이후에 그 다음 일이지.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애지중지 키우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. 그 다음 일이고, 나 일단 모르겠다 이거예요. 항상 일이란 게 그렇더라고요. 우리가 가정경제나 어떤 공부를 할 때는 미래를 10년, 20년 후 이렇게 내다보면서 뭔가 계획을 하는데, 가끔 보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거나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, 아니면 이거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일단 저지르고 보더라고. 지금 트럼프도 지금 막 저지르고 보는데, 제가 실패하면 또 미국 박살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어쨌든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 이게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로 봐서는 정말로 이게 흔하지 않는 기회라는 걸 잘 인식을 하고, 이건 뭐 정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. 돈이 여러 개 흘러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자는 거고. 대충 이해되시죠? 3개월 이거가 엄살 부릴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. 자, 일단은 뭐 재료가 없으니까 이래 흘러가는 거고, 그 와중에 재료가 또 있긴 합니다. 어떤 게 있냐면은 조선주가 옷에 난리 나빴습니다. 이거 이 조선주 거침없이 오른다 이야기하는데, 이거 진짜로 이 조선주 물 만났습니다. 이게 조선주는 하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, 지금 조선주 관련해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물론 많이 올라간 건데 최근에 추세 진행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두 종목은 지금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접근하면 안 돼요. 이미 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 종목 중에 뭐 하나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, 접근하면 안 됩니다. 사는 거 아닙니다.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건 뭐 상승률이 좀 더 있죠. 하인베스틸은. 그리고 이 HJ 중공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더 하인베스틸보다 쉬워요.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나 있답니까? 하인베스틸보다는 여기 좀 추세가 좀 더 멀리 갈 수도 있죠. 이거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비교하라고 말씀드렸죠. 잠시 하나 드릴까요? 이렇게 정리해보면 몇 개 있냐. 다이아몬드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, 13개가 14개가 제법 많죠. 근데 지금 다이아몬드 몇 개 썼어요? 이제 요때 13개인가 14개 된다고. 지금 요 한 개였었죠. 다이아몬드 몇 개 더 생겨야 되노? 한참 더 갈 수도 있다. 이런 관점으로. 하나의 어떤 게 좋은 거냐면은,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내가 좀 더 보유를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게 참 마음에 든다 이 이야기입니다. 화인베스틸도 여기까지 이제 이 다이아몬드도 하나 있지만은 뭐 빨간색과 이 파란색 사실은 중간에 요런 것도 사실 좀 무시해도 되긴 됩니다. 왜냐면 하락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서. 그럼 요 빨간색과 어떤 요 파란색을 비교를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가겠다는 대충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조선주가 지금 막 이래 돼가지고 이거는 한참 보일 수 있다는 거 자주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실 거고, 또 하나는 이 현대차 현대그룹 차그룹 지배구조 관련, 이것도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. 이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, 결과적으로는 이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좀 더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, 그러려고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를 좀 누르고 현대글로비스를 좀 끌어올려서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, 그리고 그걸로도 좀 부족할 거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의 로봇 산업을 좀 해서 미국의 그 로봇 만드는 거 있죠? 그거 상장시켜 돈 좀 땡겨가지고 이거 좀 사는 걸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, 어떻게든 현대그룹은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요거 두 종목은 반드시 봐야 된다고. 그것도 이것 때는 수급 무시하고 이거는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들고 있을 텐데, 이것도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시장 이슈를 하면 요거 두 개 있고 나머지는 없다.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쭉 이래 말씀드렸죠. 지난 10몇 년간의 투자에 대한 기록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, 아마 여러분들 프랑스 잘 보셔야 됩니다. 프랑스가 아마 뭐 잘 해결이 될 거예요. 프랑스 부채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. 계속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근데 언젠가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부터 하나가 뭐 시작이 될 거예요. 그래 터지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에 지금 탐욕으로 찌들어서 만들어난 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박살 날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래도 앞으로 좀 희망을 보는 게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다, 이런 어떤 희망이 있고,
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만들어내면 그 미국 달러를 필요하는 국가가 있다.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뭐 국가들, 자기 나라 통화가 터키도 있고, 요새 이란도 그렇고, 북한도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. 중국도 모르지. 하도 감시 감독이 심하면 중국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줄어드는 돈에 비해서 늘어날 돈이 많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요런 때 우리가 잘 이용해서 돈이 한번 줄어들 때 어떻게 이렇게 빼바꾸고 잘 하면 되겠죠. 자,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재밌는 게 없었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 중에서 뭐 오늘 그 세력들이 그나마 이렇게 배수하게 된 게 몇 개 있던데 그 중에 또 하나 이렇게 보면 금호 타이어 요거 보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대충 끊어 묶고요. 대충 요거 이제 정리돼서 한 추세 정리됐다 보면 가끔 보면 경망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 끊어 묶다 보고 가면 이거는 새로 시작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. 대충 이렇게 추세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게 어디야, 그죠? 투자를 하면서 별거인 같아도 굉장히 심적 안정감을 줍니다. 그러니까 금호타이어 지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데 파란색 두 개 있고 빨간색 두 개 묻는데 요거 보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말이야. 그러니까 없다고 무리하지 말고 버려보자, 이렇게 접근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 나머지는 좀 있긴 합니다. 여기 보면 CJ 국도화학, 삼성 SD 이런 거 관심 가져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삼성 SD가 요거 관심 좀 가져볼 만하다. 왜냐면 요즘 다시 2차 전지 이야기가 또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. 요거 띄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동안 많이 올랐고 조정도 좀 됐고요. 이게 지금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봇도 분명히 이게 전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, 이거는 이제 요즘 보면은 비행기에서 불이 나니 많이 뭐 그런 이야기, 가정에서 폭발이 나서 불이 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, 그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문제거든요. 그럼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좀 가격이 비싸지겠지만은 안전한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쪽으로도 기술이 바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샀던 사람들은 원래 그 마루타 되는 겁니다. 마루타. 연습생 정도 되는 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데 얼마 전 새로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하죠. 그러니까 오늘 본 것 중에 요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. 어쨌든 뭐 오늘 시장 이슈는 조선주하고 현대차 지배구조 요 두 개고,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좀 미궁에 빠져가지고 있다. 근데 너무 실망하지는 마라. 이제 뭐 꼴랑 몇 달 됐다고 옛날에 뭐 몇 년을 갖다 이렇게 박스권을 헤맨 적도 있는데, 그리고 각 어떤 보수 진보 정권에 따라서 경제 운영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것도 좀 다르고, 이번에는 어떻게 풀고 있다. 대충 다 이해가 되시죠? 그럼 그런 식으로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.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. 이상입니다.